CNN 21 broadcast. 뉴스 판다를 저희들이 마련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광주 서구을 양양자 예비 후보와 함께 총선 관련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CNN 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도 더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저는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광주 여상을 나와서 이곳 광주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NN 21과 함께 더 성장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말 대기업이죠. 상무까지 그렇게 발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승승장구. 물론 그 승승장구에는 기나긴 또 인내와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김자 의원님만의 특별한 강점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일도 초긍정입니다. 초긍정. 초긍정이시군요. 예.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도 예. 어려운 일은 있지만 나쁜 일은 없다. 예. 예. 그리고 어려움은 있지만 못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초긍정과 또 끈기. 예. 예. 그리고 하루아침에 어떤 성공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예. 정말 신압으로 조금씩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네. 예, 저는 소위 말하는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런 행복감을 예. 또 성공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엄청납니다. 광주여상을 졸업해서 네. 이제 기술 분야, 그러니까 그것도 첨단 기술 분야죠. 반도체라고 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연구 임원, 상무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은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없을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모두들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네. 삼성전자에 이렇게 입사하시는 네. 지금도 위원님 제가 그걸 여쭈고 싶은데요. 우리 삼성전자에서 고졸 이렇게 그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렇게 채용이 있죠, 지금도.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후보님 굉장히 지금 전설 같은 존재이고 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처럼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예.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예. 그 과정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고 네.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 속에서도 있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자신이 아니면 잘 모르죠. 네, 예, 예. 그렇지만 저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성공을 해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기업이 못하는 것을 정치 영역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 꿈을 꾸고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국가가 그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예. 라는 생각으로 제 후배들에게는 예. 나처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연금 보조로 들어갔지만 첫 발을 내딛는 기흥의 삼성전자, 그때는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였는데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내가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오히려 저한테는 큰 무기였었고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잘하자. 네. 베스트가 되자. 그리고 커피를 타도 내가 더 향기롭다. 같은 커피를 타도 내가 더 향기롭고 연구원 보조로 매일매일 카피를 해주더라도 내가 하면 더 선명하고 더 질 좋은 어떤 카피를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이 정치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고 이 정치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정치를 통해서 국민이 또 우리 시민이 또 청년과 여성이 또 사회적 약자가 희망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의 말씀이 참 와닿는데 이 한정된 예산의
예. 합리적 배분. 예. 이게 이제 정치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분도 예.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모순 사회입니다. 예. 이념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모든 일들이 다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데 예, 예. 이 모순을 잘 그러니까 패러독스 매니지먼트라고 저는 예.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모순 관리의 최고봉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 사회였습니다. 상당히 그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그것이 예.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성능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가격은 더 세야 되고 네. 속도는 빨라져야 되는데 전력 소비는 적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용량은 커져야 되는데 크기는 더 작아져야 되고 그래서 항상 모순인 거예요. 이쪽은 더 좋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가격이 더 비싸져야 되는데 성능은 좋아지면 가격은 비싸져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싸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모순 상황을 극복하고 또 혁신해낸 것이 그런 반도체이고 그 기술이 대한민국 그 반도체 기술이 28년 동안 전 세계 무대에서 1등하고 있는 그런 정치를, 상황이고 정치가 그래서 그 모순 관리, 모순 해결 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서의 그러한 경험과 혁신에 대한 그런 경륜들이 바로 정치에 그대로 옮겨져서 그렇습니다. 바로 응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죠. 물론,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 이제 선출돼서 저 최고위원을 2년 동안 하면서 촛불 전국, 탄핵 전국 거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도 정치 영역에서 이제 압축 성장 한 이게 정말 저는 운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가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첨단 기업의 첨단 기술을 다루는 그 첨단 기업의 어떤 시스템 또 조직 문화 일하는 방법 이것을 공무원 조직에 이식하라는 그 명령으로 제가 임명이 됐다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일치한 부분이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 삼성전자 상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 본부 총괄본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첨단 기술에서도 인재거든요. 그래서 그 인재개발을 공무원 인재개발에서도 좀 이식을 해서 공무원 사회를 변화시켜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렇죠. 아마 최적의 임명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듣고 얼마나 보니까 VIP가 VIP께서 하는 고심과 또 적절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 인재 개발을 했던 것처럼 이쪽에 공무원 인재 개발을 소명을 담당하셨는데 그때 잘 이루어내시다가 또 VIP의 부름 또 당 대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VIP의 부름이 아니고 우리 당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죠. 그 아베 정권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라는 거대한 경제 침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경제 침략이죠. 보복 전쟁. 그래서 그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필요하다 해서 당의 부름을 받고 인재개발원장을 차관급의 그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요. 미련 없이 버리고 다시 또 중요한 저에게 일이 주어져서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미련 없이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련 없이 버리셨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년 가까운 시간에 그런 어떤 시스템, 조직 문화, 일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세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용을 채우는 일은 저보다 더 또 다른 분이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꼭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 시스템 마련했다라는 생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는 그냥 저를 던집니다. 그럼 일본 경제 침략의 그 당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어떤 혁신을 또 특단을 이루어내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국가 공무원 그 인재영입위원회, 인재개발원의 그 원장직을 끝으로 지금 이제 당의 어떤 자문위원만 맡았던 걸로 본인 많이 지금 강주 시민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경력이 지금 경제침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 역할을 좀 소명이 한번 해주시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나오게 된 계기가 그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있었었고 그래서 대응해달라는 당의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당 기구인, 특별 기구인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네.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차재성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했고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판정승을 했다고 봅니다. 뭐 네. 오케이라고 아주 그냥 예. 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잠시 말씀드려도 될지 예,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시간은 이미 예.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2019년 7월 예. 1일 날 예. 일본이 불현듯 소재 규제를 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죠. 예. 그게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작년 7월 1일이고 예. 7월 4일 날 소재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플로린 폴리미드, UVPR, HF 좀 아, 역시 전문가시니까 반도체 세 가지. 바로 나오시는군요. 예. HF는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불화수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소재를 규제를 했을 때 네. 사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랬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청와대도 그렇고 좀 혼란스러웠죠. 이게 갑자기 왜 소재 규제를 하는지, 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아베의 꿍꿍이 속이 무엇인지.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30년간 반도체를 했고 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소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예. 그래서 7월 1일 날 그런 발표를 하고 규제가 시작되고 7월 4일 날 시작됐는데 5, 6, 7 제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건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예. 하고 인터뷰를 했고 그게 예. 이제 7월 10일자 예. 새벽 2시 1분에 업로드된 7월 10일자. 네, 7월 10일자 2시 1분에 업로드된 중앙일보 기사에 예. 제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예. 인터뷰 기사로 나갔죠. 네네. 이제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정부와 또 우리 당이 정말 합심해서 이제 이 기조를 만들고 대응의 논리를 만들고 또 그 자료를 뒷받침하고 하는 일에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네. 양향자 반도체 30년 전문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그렇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예. 말씀드립니다. 예, 판정승까지 이뤄냈습니다. 네. 예, 정말 그 양양재 의원님의 그 경제침략 그 단체의 바로 그 부위원장의 그 직함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싸우셨고 그리고 판정승까지 했던 데는 바로 삼성전자의 그 상무까지 올랐던 바로 인내와 꿈의 열정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서구울입니다. 네. 20대 선거에서는 그 득표율이 얼마인지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네. 31.5%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 듯한 분위기가 많이 또 보이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셨다라고 굉장히 또 겸손 모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서구을에서 펼쳐 보이고 싶은 자,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의 우리 양양자 후보님의 공약, 비전, 청사진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서구을의 우리 지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 지난 4년 전에 이제 2016년 4.13 선거에서는 제가 비록 낙선을 했지만 바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서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승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 세 가지 물음에 답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꼭 승리를 해야 되는 이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과연 누가 잘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 네. 그에 대한 답이고요. 네. 물음에 대한 답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광주 경제를 누가 잘 네.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광주 경제도 이제 산업의 변화는 정말 4년이란 세월 동안 정말 빠르게 변화했죠. 4년 전에 알파고는 미래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 광주도 미래자동차 밸리로 가겠다라는 그 4년 전에 청사진이 아직도 그대로 답보 상태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4년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그 시간에 안타까움이 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경제를 정말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광주의 전 예비 후보를 통틀어도 아마 저는 자신합니다. 경쟁력이 있다. 자신합니다. 예.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로서는 네, 뭐 두말할 경제. 나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 예. 기업, 예. 경제 이 측면은 아마 양양자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는 경제입니다. 경제력 없이는 정치의 어떤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고립되는 광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출산율 최하위, 청년 유실률 최상위, 네. 경제력으로서도 고립돼 가고 있는 이 광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물음인데 그것이 바로 저는 정치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태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저는 정치는 경제다. 정치는 경제다. 네, 경제는 양양자.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물음에 저는 화가 납니다. 양양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이번에는 양양자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절박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안에는 뭐 자신감이 굉장히 또 숨어 있는 것 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신감 있어야죠. 네. 자신감 있어야죠. 서구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후보님을 잘 알아보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뭐 좋은 또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서구을 뿐만 아니라 강주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시고 또 소망하는 것들을 네. 많이 풀어내 주셨습니다. 우리 양양자 예비 후보님이 또 희망하고 또 꿈꾸는 이런 선진 정치, 네. 정치는 경제다, 네. 또 경제는 양양자라고 하는 이게 꿈의 비전들이 하루속히 강주의 미래 속에 또 녹아들길 염원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에서 태어나서 강주여상 삼성전자 고졸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상무까지 거침없는 하이킥이었지만 그 안에는 눈물과 인내의 결실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짧은 인터뷰에서도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VIP의 또 부름을 받아서 민주당 또 최고 위원까지 또 강주시장 또 선거에 이르기까지 또 그리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직을 또 맡아서 국가 인재의 균형축을 이루는데 바른 세팅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최근에 2019년 7월 1일 또 7월 4일 일본의 부복 전쟁으로 인해서 당의 특별 일본 경제침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으셔서 바로 거침없는 또 특단의 조치들을 또 성공리에 소명을 완수하신 것을 보고 일본은 그렇게 판정승으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결과들을 봐왔습니다. 앞으로 후보님이 희망하는 정치는 경제다, 또 경제는 양향자에 대한 강주의 비전들이 후보님과 함께 강주 미래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또 경제 지형을 바꾸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런 강주 서구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강주 삶의 희망이 녹아드는 강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대를 또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요. 후보님의 푸른 정치를 늘 함께 우리 CNN21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진학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임영이었습니다.